스레드 친구들 안녕. 여기 내 집이야. 공개를 할 수는 없어. 아직은. 이 집이고 대화역이야. 500에 40짜리 원룸이지. 그리고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돼. 방음이 안 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난 아직 안 씻었어. 씻고 싶지 않아. 씻는 건 내일. 내가 오늘 일 끝나고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 백화점 배경으로 찍어볼까 했어. 그리고 빨리 찍고 저녁에 넘어오려고 여기서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녹음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테스트 몇 번 했는데 계속 삭제하다가 배터리만 쓰고 도곡역 가가지고, 도곡역은 그래도 사람이 좀 없거든. 도곡역에서 하자고 이제 막 장소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많지 않고 한두 명 있는데 막 전체를 또 보내고 싶진 않은 거지. 일단 쓱 봤는데 또 6인석인 거야, 벤츠가. 그래서 잽싸게 일단 일사를 넘어가자 하고, 그럼 어디서 하자고 했는데 오다가 내내 스레드를 한 거야. 눈이 막 아플 정도로 했어. 그래서 이동간에 사실 잘 안 하거든. 제대로 눈 감고 오는데 오늘은 너무 도파민이 터졌어. 왜냐면은 이거를 앞에서부터 보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일은 바리스타인데 목표치가 있단 말이야. 지금 2월 달은 목표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80% 미래의 목표 매출량의 80% 정도를 채우면 이제 손익분기점이거든. 손익분기점은 넘어오고 있어 계속. 그래서 1월에 잘 마무리했고 12월이랑 1월 합치면은 평균적으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2월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80점이라고 80%라고 치면은 78% 정도 매출을 나는 현실적으로 목표로 하는데 지금 2월 3일이거든. 3일인데 100%의 매출을 내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일의 특징이 월 초에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월말로 가면 처져.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은 급여를 쓰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로 가서 돈 쓸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력이 주는 것 같거든. 그냥 합리적인 유추고, 합리적이진 않지만 나 혼자만의 유추고, 나는 이제 IQ에서 추론이 높아. 논리적 사고랑 추론이 높고 나머지가 낮아. 암기력이 엄청 낮아. 못 외워 뭐를. 그냥 그 맥락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지 뭐 외우지를 못해. 거의 모든 걸 못 외워 나는. 근데 추론은 좀 잘해. 근데 그게 틀리면 이제 완전 헛다리 짚는 거지. 틀리기도 잘 틀리는데 추론 자체는 잘해. 예측치가 되게 그 다음이 항상 상상할 수 있고 틀릴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건 아니야. 되긴 돼.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고 오해를 많이 받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해서 말이 많아. 그리고 지금은 대화동에 살고 나는 46세라서 이런 라임을 해도 되는 나이야. 아니지. 46세쯤 되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근데 돈이 없어. 돈 벌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근데 한테 매출은 잘 나왔고 100%를 하고 왔다. 목표량의 100%를 채웠다. 78%가 목표인데 3일간 22% 상향된 퍼포먼스를 내고 왔어. 어저께도 내가 대화역에서 20분 동안 녹화를 하고 왔는데 음향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고주파음이 나서, 그래서 그냥 비공개로 올렸고 몇 개만 쇼츠로 뽑아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 휴무 중에.
그리고 그리고 이제 토일 월화 중에 4일 그 일이 끝났고 3일간에 또 휴무에 들어가. 휴무에 들어가면은 누님네 저기 공방 가가지고 거기 영업도 살려주는 프로젝트를 해. 거기도 계속 계획 잡고 있어. 세 번째로 우리 브랜드의 다른 매장 2개를 해달라는 제안을 대표님이 하시는데 나는 일단은 좀 고사 중이야. 왜냐면은 1년 이상 그 담당자가 거부를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뭐라고 거부라기보다 거절? 내가 뭐라고 그걸 하겠어?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그걸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니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어디 가나. 근데 자꾸 부탁을 하시네. 근데 계좌번호 아시니까 네 저거 스레드 채널도 다 아시고 하니까 어떻게 보고 이거 듣고 하시면은 입금하시면 움직이겠지? 돈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야. 재미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도파민이 엄청 많은 상태야. 너무 재밌어 사는 게. 일도 재밌고 잘 하는 걸 하면 재밌잖아 사람이. 잘 하니까 재밌지. 게임이라고 치면 내가 게임을 한 판 깨거나 어떤 게임상의 승부에서 이기면 재밌잖아. 지면 재미없고. 난 이기고 있으니까 재밌지. 이런 불경기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앞에서부터 맥락을 보고 있다면은 오만방자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이걸 설계해가면서 오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이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 매출이 40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길래 대표님 다 용의주도하게 설계된 내용이고 우리는 몇 년 동안 이걸 준비했고 차근차근 노력해서 이룬 성과입니다. 이런 것도 실력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좀 끊었는데 지지난주에는 매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3주, 2주 전에 안 나오길래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길래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실력을 늘릴까요? 실력이 없는데 그러면 뭔가 새로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서 뭔가 하나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먹혔어. 그게 뭐냐면 알려줄까? 내가 어차피 이거를 내 일상을 정리하기 위한 생각을 정리하고 스토리텔링을 정리하고 내 경력에 대한 거기도 하잖아. 그래서 일기 같은 기록인데 그뭐 요는 이거지. 한 3주 됐나? 평일 매출이 목표치의 100이야. 근데 그 3주 전에 1월 초중순에 1월 10일경인 것 같아. 거의 한 달 되겠다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지금 1월 초중순에 평일이 만약에 우리 목표에 평일 목표에 100을 하고 있었어. 근데 주말이 80인 거야. 70? 아무튼 주말이 쳐지는 거야.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 금액을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지. 영업 비밀인데. 퍼센트로는 누가 뭘 말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퍼센트상 넌 붙은 거야. 그래서 그런 보고를 했지. 대표님 우리 평일 매출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주말 매출이다. 그래서 그게 한 연말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도대체 이제 답답한 거지. 그 대표님이. 그래서 막 이렇게 한숨 쉬고 있는데 나는 그런 한숨 쉬는 거 듣는 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내 성격이야. 그리고 그분은 한숨 쉬는 게 그분 성격이야. 어쩔 수 없지. 서로 그런 성격을 존중해야지. 불편한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인간 살아가는 게 다 안 불편할 순 없잖아. 다 다른 개성대로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나는
그걸 존중하려고는 정말 정말 마음속에 노력은 하는데 고통받아.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주 힘들었어. 그거를 존중하는 거가 힘든 거야. 근데 나는 정말로 노력을 해,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 하면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아마 그러면 좀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대표님이 혹시 이거 보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노력 중입니다. 그래도 그건 각자 다른 성격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은 매출이 나오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사실 뭐 매출이라는 거는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나올수록 좋고, 더 많이 나와서 사람을 더 고용하면 사실 좋잖아. 그 기업이라는 것의 가치가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잘 돼서 우리 매장에 사람이 하나 더 고용된다면 기업으로서 이윤 추구는 기본이지만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 해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장사 이것보다 잘 되면 사실은 좋아. 그래서 목표가 우리는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내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고도의 심리전이야. 일단 우리 매장에는 의자가 없었어. 빵 매대가 많았는데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해서 제빵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일이 생긴 거야. 근데 그 사람 그만둘만 한 거는 제빵을 할 환경이 되게 힘든, 거의 30년 전 환경이야. 20년 전, 30년 전에 건물 지을 때 정도 환경이라 빵을 만들기에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 그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버텨줬거든. 근데 못 버티고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빵을 다른 매장에서 배송받아 와야 되는 상황으로 갔어. 그래서 매출이 이제 폭락했지, 절반 이하로. 그때 폐업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만약에 그때 폐업했으면 갈 데가 없어. 나이도 많고 뭐 나이 대비 경력이 긴 건 아니야. 인생 이것저것 헤매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커피 산업은 전반적으로 그 팀 리드하는 사람이 자기 팀원을 모은 형식으로 돌아가. 저기 약간 건축 쪽 십장 제도 같은 거랑 비슷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들었거든. 한 명이 일을 잡아오면 나머지 팀원들이 따라가서 그 스쿼드를 결성하고, 그 중에 딴 사람이 일을 어디랑 하면은 나머지가 따라가서 스쿼드를 결성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고 건축 일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 근데 바리스타 일도 비슷해. 바리스타 딱 매니저, 그 공간 관리자가 인원 관리를 해. 재고 관리랑 레시피까지 다, 장비까지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나이 제도가 없진 않아서 명령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일 못하는 나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경력 짧은 나이 많은 사람은 첫 시작이 어렵긴 해. 내가 이런 유튜브 시작한 것도 그런 수많은 연관 관계 속에서 이걸 업로드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때 폐점을 했으면 먹고 사는 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게 다 지나가서 지금은 조금 더 난 상황이 좋아졌어. 그래서 은행 대출도 그래서 나오는 거지. 단지 회사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아이는 돈을 갚을 수 있다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대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바리스타나 사회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난 그 시간을 꼭 채우는 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 은행에서 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되는 거. 그게 액수는 안 중요해. 얼마를 버는지. 기준은 그냥 자기 생활비만 벌면 돼. 그게 기준이야. 거기 내가 26이건 뭐 36이건 56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하는데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요게 키거든. 같은 간격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왜겠어. 돈이 같은 간격으로 나가거든. 하루에 밥 3번 먹고 뭐 한두 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지. 정치가들이 단식 투쟁할 때 17일 18일을 안 넘어가잖아. 한 달 두 달 안 넘어가잖아. 그럼 굶어 죽지. 그걸 보는 거야. 한 달 두 달 내로 그 공과금 낼 수 있는지, 월세 낼 수 있는지, 밥값 90끼
90번 먹을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건데, 자기 앞가림 하는 게 일이야. 모든 경우에서. 그것만 하면 잘 사는 거다. 근데 그럼 은행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돈을 빌려주거든. 빚을 조장하는 방송이야 지금? 빚 권하는 사회인가? 나는 빚을 권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권하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살아남는 방법.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기준을 알려주는 거야. 서울에서 200, 300 벌면 잘 버는 거다. 뭐 언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처음 통계냈을 때 서울의 급여 생활자의 평균 수입이 300이었어. 몇 년 전 얘기야.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됐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10년 사이에 뭐 엄청나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 지금 다시 통계 낸다고 해서 400, 500이 되진 않거든. 뭐 330이나 350까지 올랐을 수는 있겠지만 최저시급 오르는 비율에 따라서. 결국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돼. 어느 날 들어오고 어느 날 안 들어오는 거는 카운트 안 해줘.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는 이제 그런 조건을 좀 갖추게 됐어.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감사한 거야. 감사해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회사를 도와주는 거거든 지금. 근데 이제 회사는 하나 매장 창업할 때 최소 3억쯤 들어. 3억. 만약에 폐업하면은 그대로 그 정도 비용이 매몰 비용이거든. 회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적게 잡아도 2억? 한 2억은 들겠지. 그거를 막아주는 거야. 손실을.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로. 어떤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말에 매출을 올릴 건데, 우리가 좀 아까 말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의자가 없었어. 빵매대였거든. 근데 몇 년을 졸라서 의자를 놨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그 과정을. 의자를 놔가지고 뭐 이렇게 안 치기 시작했어. 근데 거기에 이제 도자기 작가랑 콜라보 하잖아. 도자기 작가 콜라보 한 걸로 서비스하고 그걸 MD로도 팔아. 이거 아마 저기 보고 있는 스친이들은 다 알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주말에 뭐냐면은, 평일엔 그 백화점 안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한테 유입되는 원인이 되는데, 주말이라 그래서 그 절대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발견한 거지. 그래서 내가 고도의 심리전을 시작했어. 뭐냐면 주문을 받을 때 원래 이렇게 물어봐. 드시고 가시면 매장용 잔으로 드릴까요? 라고 원래 물어봐. 이게 주문 받을 때. 근데 같이 일하는 분한테 내가 작전을 짜서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보고 싶다 한 게, 평일에는 집객이 지금 객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치면 장사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힙해 보일 거다. 그러면 평일에는 먹고 갈 거냐고를 물어보고, 주말에는 그렇게 하면 회전율이 안 나오니까 무의식 속에 오래 앉아있지 말라는 걸,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각인시키기 위해서 첫 질문을 드시고 가실래요가 아니라 테이크아웃 잔에 드릴까요? 종이컵에 드릴까요?를 먼저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조삼모사인데, 근데 나는 그게 무의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질문을 바꾸는 거야. 평일엔 드시고 가실래요? 주말에는 가지고 가실래요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그 무의식에 박혀서 앉아있을 때도 조금 더 빨리 일어나거든. 그렇게 해서 회전율이 올라갔어. 그리고 다른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잠깐 앉았다 가는 사람들이 원래 도자기 컵에 받았다가 종이컵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그럼 설거지가 무지하게 늘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처지는 거지. 잠깐 앉았다가도. 그러면 컵 받아서 이거 한 모금만 먹고 가도 되고, 뭐 그러세요 했을 때 뭐 갑자기 정부에서 와서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매출이 올라갔어. 노동력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같은 일을 했을 때 몇 배수를, 그러니까 3배 4배가 아니라 뭐 1점 몇 배? 하여튼 내가 20분 정도까지만 이걸 할 거여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안녕. 스친이들 잘 자고 끝.